44번 국도를 따라 달리다 보면은 한 유서 깊은 정자를 만나게 됩니다. 내린천과 인북천이 만나 소양강을 이루는 명승지, 누구라도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드는 곳이지요. 여기가 소양강이 시작되는 곳, 두 개의 강이 하나로 합쳐지는 합강정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오면요, 의뢰에 어김없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정자 같은 것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인제군에서도 해마다 10월 초에 한 해 풍년과 그리고 안녕을 감사하는 제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떠날 여행지는 바로 깊어가는 가을에 만개한 곳입니다. 바로 강원도 인제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땅, 그래서 하늘 내린 인제라고 불리는 곳. 이곳은 많은 남성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청춘의 한 시기를 보낸 애증의 고장입니다. 흙과 땀에 젖은 훈련복을 빨래하던 내린천 물줄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뒤도 안 돌아보며 떠났던 젊은 예비군은 희끗한 머리를 하고 다시 물줄기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그리움이 이끄는 대로 떠나보렵니다. 합강정 바로 옆에는 박인환 시인의 작품이 새겨진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를 대표하는 모더니즘의 작가, 인제에서의 첫걸음을 시와 함께 디디게 되는군요.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곳,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무잎은 떨어지고 나무잎은 흙이 되고 나무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이거 아주 멋진 시구입니다.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서늘한 가슴에 있건만. 박인환 시인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박인환 문학관을 찾아갔습니다. 저는요, 박인환 시인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고향이 출생지가 인제인 줄 몰랐어요. 네, 오늘 처음 알으셨어요? 처음 알았어요. 인제 와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박인환 시인의 생가터에다가 2012년 개관을 했습니다. 생가터. 여기가 생가터예요. 네, 박인환 시인의. 그렇게 넓었어요? 네네. 먹고 살만해요. 넓진 않았지만, 아버님께서 면사무소에 근무를 하셨어요. 네. 면직원이었구나. 네네. 그래서 사남 이녀의 장남이셨는데, 박인환 시인이 11살 때 서울로 가십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세계 1인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이 인제 조그만 데서 그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서울로 가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시죠. 교육열이 대단하셨고. 교육열이 대단하셨죠. 예. 네네. 그럼 이쪽이 박인환 시인 문학관. 네, 문학관인데 이제 문학관 하면 유물이나 유적을 모셔둬야 되는데 어렸을 때 이제 가셨기 때문에 영화 세트장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50년대 서울의 명동 거리입니다. 여기가? 네, 여기가. 구경 좀 시켜주시죠. 네,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 1926년 인제읍 상동리에서 태어나 한국 현대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시인 박인환. 이곳은 그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니까요, 박인환 시인은 상당한 미남이셨네요. 배우의 배우 얼굴이. 명동의 백작 댄디보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계세요. 아주 멋쟁이 사람 생기셨어요. 네, 멋쟁이에요. 경향신문 기자로 활동하셨어요. 경향신문사 기자로도 활동하시고 종군 기자로서의 활동도 하셨고요. 미국도 다녀오셨고 일본도 다녀오셨어요. 네, 멋쟁이 천재 시인이에요. 천재 시인.
이거는 그 당시 뭐 영화 포스터. 영화 포스터죠. 예. 여기 뭐 천궁에 산다, 청춘교사. 다 기억나시죠? 본 것도 많아요. 네. 근데 신성일 씨 나오는 거의 다 봤으니까. 그렇죠. 예, 예. 여기는 서점이네. 네. 마리서사. 마리서사라고 이제 50년대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고 전쟁 때는요 옛날에는 남자들이요 징용에 가야 됐어요. 그렇죠. 징용에 가야 됐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평양의과 전문대학에 입학을 시키십니다. 근데 박인환 시인은 시인이시잖아요. 네. 의대하고 안 맞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중퇴를 하고 20살 때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낙원동 입구, 종로상가 낙원동 입구예요. 네. 그래서 이모님하고 아버님이 5만 원을 해주셔서 마리서사라는 서점을 내는데요. 한 20평 정도 됩니다. 아, 네네. 박인환 시인이 직접 내신 거구나. 네네네, 서점이에요. 오, 네. 마리서사. 마리서사. 아, 예. 그렇네요. 영국의 이제 화가 마리 로랑생에서 땄다는 설도 있고 그러면서요. 예. 박인환 시인이 시인으로서 데뷔하게 된 역사적인 곳이죠. 예. 여긴 또 무슨 술집이네. 네네. 여기는 뭐 유명옥이라고 그래? 네네. 유명옥이라고 김수영 시인의 모친께서 운영하시던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김수영 시인의 모친께서. 모친께서. 네. 근데 뭐 식당, 뭐 술집인 모양이지? 술집인데요. 빈대떡 참 팔고. 막걸리하고 김치전 앞에 다 책들이 있죠. 네. 그래서 모든 시인이라든지 네. 문학가들이 네. 여기서 신시집이라든지 동인지 이런 게 다 나왔습니다. 아, 이 술집에서? 네, 네, 술집에서. 모든 술집. 것은 술집에서 이루어지는군요. 네, 술집하고 다방에서. 네, 온갖 멋쟁이들이 네. 다니는 이 명동 거리입니다. 여기가. 명동거리. 네. 예. 여기도, 이거 다방인데? 네네 최초의 다방입니다. 봉선화 다방이라고 와.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인데요. 네. 차만 마시던 곳이 아니라 출판 기념회라든지 외국으로 보내는 환송회 그런 거를 했어요. 네. 네. 이 봉선화라는 꽃이 네. 참 이쁘잖아요. 이쁘죠. 우리 꽃이고. 그렇죠. 토종 네. 우리 꽃이고. 네, 그 옛날에 이 봉선화 다방이 맞는데 이쪽을 보시면 모나리자. 이것도 외국 이름 아니야, 모나리자. 네, 근데 이건 전쟁이 끝나면서 생긴 다방이에요. 굉장히 고급지죠. 전쟁이 50년대. 끝난 후에? 네, 50년대. 네. 그래서 다방이라든지 술집에 전전긍긍했던 거는 신문사의 편집국장한테 눈에 띄어서 신문에 사설이라도 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방을 다니셨어요. 야, 완전 여기 보니까요. 네. 드라마 세트장이에요. 네, 드라마 예, 세트장입니다. 세트장, 또 영화 세트장. 네네. 이거 맞습니다. 뭐 감회가 새로우시죠? 밤에 새롭고 똑같아요. 똑같죠? 뭐 드라마나 네네. 무슨 여기나 말이죠, 오픈 세트장. 명동 백장으로 통하던 그가 활보하고 다녔을 그 시절 명동거리. 마치 시간 여행이라도 온 기분. 격동의 시기에도 낭만과 문학과 술이 있었기에 청년들은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사나이 두 뺨을 흠뻑 이 은성은 많이 듣던 이름 같네. 네네. 여기는요. 네. 최불암 선생님 아시죠? 보람이 형님. 최불암 선생님 모친께서 운영하시던 아, 곳입니다. 그래요? 네네. 아, 내가 은성을 알지. 네, 아시죠? 네, 그 옆에 자주 안 갔지만 돈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기억이 나. 네, 최불암 선생님 아버님께서는요 인천에서 영화 제작자셨어요. 아시죠? 예, 말씀 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제작자셨는데 과로로 돌아가십니다. 아버님이? 네, 그래서 외동아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은성이라는 술집을 운영을 하셨어요. 예, 그때 하여튼 뭐 예술인들이 많이 드나들던 곳이 그렇죠. 최불암 형님이 하던 은성. 예. 아, 맞아. 근데 이제 은성이 매일 똑같네. 외상값이 있는데 그날도 또 오셔가지고 외상술을 달라고 하시니까 어머님께서 아유 외상값 좀 줘야지 나는 흙퍼서 장사하니 예. 이건 제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나온 게 마지막 작품 저 세월이 가면이 마지막 작품입니다. 70여 편 중에서 마지막 작품이에요. 박인환 시인의 마지막 작품. 세월이 가면. 네, 세월이 가면인데요.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네네. 근데 이제 저거를 이제 바로 옆에 가까이서 있던 친구 이진섭 친구한테 곡을 붙이게 해갖고요. 처음에는 현인 선생님이 노래 부르셨습니다. 네, 그래요? 현인 선생님이 부르셨는데 한 중간쯤 듣다가 어머님이 통곡을 하시면서 그만
그만해라, 외상값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 작품이고요. 세월이 가면을 잠시 생각하시면서 저 작품이 나와서 천재시라는 소리도 있고요. 근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이 그 첫사랑을 만나러 망우리 공동묘지에 10년 만에 갔다 와서 졌다는 설도 있고 최불암 선생님의 모친의 얘기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품이 왜 됐냐면 이상 시인이 돌아가시면서 너무 당신이 존경하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술을 좋아하시는데 3일 낮밤을 포금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자택에서 3월 20일 저녁에 돌아가시는데요. 저녁 때 돌아가시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나에게 생명수를 다오 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머, 시인은 돌아가실 때도 멋지게 하고 돌아가시네요. 생명수? 생명수를 다오 하고 돌아가셨대요. 생명수가 뭐예요? 그게 술일까요? 물일까요? 그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31년 짧은 생을 마감한 천재 시인의 감성. 저도 공감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앉으시면요, 네. 센서가 움직여갖고요, 시가 나옵니다. 아니, 여기 왜? 네. 거기 앉아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사진도 이렇게 기념 사진도 찍는데요. 쭉 피셔도 돼요. 와. 네. 와. 멋있으시네. 네. 그 시가 나오는 거예요. 박인환 시인의 시. 시예요. 네. 문학이 좋고 인생이 좋고 목마 숙녀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죠? 사랑의 질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이토록 떨리는 건 그의 가슴인지 나의 가슴인지. 너무 감성적이야. 난 이러고 보면 소리 막 딱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어머, 그래. 애기 같아. 어머, 소녀 같다고, 소년 같고. 그렇네요. 응. 감성이 풍부하셔서. 저도 그와 같을 때가 있었죠. 그의 감성은 곧 젊은이들의 감성, 시대의 감성이기도 했습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예, 참. 멋진 시죠. 멋진 시죠. 네. 그래서 저런 시를 한동안은 젊은 대학생들과 유행해가지고 네. 목마와 숙녀를 꼭 머리에 안겨고 다녔고, 그렇죠. 세월이 가면 이런 시 듣고 안겨고 다녀가 어디 가서 꼭 자리에 앉으면은 네. 목마와 시인, 그 세월이 가면 꼭 한두 절 소절씩을 네. 얘기하면 그게 네. 대유행이 된 적이 있었어. 문학도, 문학 소년, 문학을 즐기는 사람들. 네. 그래가지고 서로 그 책 끼고 다니고, 저 박인환 시인의 시 딱 하나씩 끼고 다니면서 네. 어디 가면 소녀, 꼭 문화소녀 같죠. 책도 안 읽으면서 괜히 한 들고 다니면서 말이지. 네. 아까 뵈니까 감성 소년이신던데요, 뭐 아직도 소년 같은 그런 분이세요. 아직도. 그래서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 시인들이, 네. 그 천재 시인들이 단명해요. 네. 시인의 짧은 삶을 아쉬워하며 산책길 걸어봅니다. 단풍들도 짧지만 찬란한 순간을 보내고 있네요. 가을 되면 이쪽 인제 쪽에는 참 단풍이 아름다워. 네네. 참 사계절 다 이제 설악권이라 설경도 멋있고 사계절 다 멋있지만 그 중에 이제 요 지금 가을 만추기 때문에 단풍도 많이 물들어 있고 너무 멋있죠? 네. 그래서 네. 이럴 때 보고 이제 만산 홍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네. 만산. 홍엽. 아, 다 모든 산이 네. 빨갛게 물들었다, 잎사귀가. 아, 네. 예. 대한민국의 첫 단풍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인제군 내설악입니다. 설악산 대청봉의 서쪽 일대인 이곳은 깊은 산촌임에도 미술의 향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림 같은 마을 풍경 사이엔 이렇게 공립 내설악 미술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오다 보니까요. 네. 여기 아주 산골 아니에요. 이 산골에다가 왜 미술관을 지었을까? 전 궁금했어요. 본디 이곳은 미술관이기 이전에요. 예술인 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인 촌. 네. 1995년
다양한 예술가들이 20분이 이곳에 300평씩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자신의 작업실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들을 형성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때 예술인 해라는 곳이 형성돼가지고 그때 활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곳 미술관이 지어지게 됐는데 어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처음에는 20분의 예술가들이 함께 하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현재는 작고하시거나 이주하셔가지고 9분 정도가 계세요. 이분들이 2012년 10월 정도에 그 작품 128점을 인제군에 기증하셔가지고 미술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선 연중 내내 국내의 다양한 작품들을 기획 전시하고 있는데요. 때마침 지금은 내설학 미술인회의 회원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자신의 꿈과 세계관을 이 전시실을 통해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화풍도 주제도 각기 다른 그림들. 이 전시의 주인공들은 일명 엘리트 코스를 밟은 예술가가 아니라 내설학 미술관을 통해 붙잡는 법을 배운 지역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강원도 인제의 풍경, 강원도 인제의 표정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네요. 말 그대로 예술의 고장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이게 내설학 예술인 회원전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회원전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전문 미술 교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미술 지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꽤 오랜 시간을 하셔가지고요. 매주마다 발생이 돼요, 수업이요. 그리고 그분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서 이런 전시를 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금 많은 과정을 통해서 개인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매주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회화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가슴에 품었을 화가의 꿈, 늦게나마 용기를 내어 꿈에 도전해 봅니다. 여기가 외진 곳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풍광이 좋은 데거든요. 산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다음에 자연이 아름답고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더 캐내고 나면 속을 들어가면 속을 확인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님의 지도를 받으며 꿈이 있는 삶을 그려가는 사람들. 미술과 함께 할 수 있어 주민들에겐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가 더없이 좋은 날들입니다. 야, 이 그림 참 잘 그리셨네. 이게 몇 년 그림은 이렇게 잘 그려요? 몇 년 그리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네. 아주 이 수채화나 네. 그 아크릴 물감은 아주 처음이었었어요. 이게 그래서- 처녀 작품이에요. 그러세요? 예, 6년 6년 그리셨어? 네, 6년 그렸습니다. 그럼 그 초등학교 때나 어린 시절에도 그림 잘 그리셨어요? 좀 잘 그렸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조예가 있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좀 재주가 있어야 그림 잘 그리지. 아무나 그림 못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타이틀이 추억이에요. 네, 이런 추억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요 저희 집은 이제 조그만 기와집이었는데 친구네를 6살 때 제가 친구네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이런 집에 그 친구가 이제 피난 와서 사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이거를 예약을 받았어요. 예약? 이건 예약 받아놨어요. 이거를 예. 내가 예약하려고 하는데 예약받아 받으셨어? 너무 좋아요. 정스럽고 옛날 그 추억이 자꾸 새록새록 떠올라가지고 그러면 여기 그 6년 되셨는데 지금 제가 뵈니까 선생님 참 얼굴이 고우세요. 그렇습니까? 무슨 지금 살고 계신 게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 내설학 예술인촌에 와서 지금 노을을 즐기고 계시잖아요. 네, 노을 네, 보내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어려서 그림을 잘 그렸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뭐 미술은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겠죠. 마음 놓고 미술을 펼칠 수 있고 일단은 그리고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작가님들을 찾아뵈서 모시고 작품을 보지 않아도 미술관이 있어서 찾아오게 되고. 각자 오셔서 전시를 해주시니까 그 많은 작품을 너무 행복하게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모습에 아주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2층에도 전시실이 있나 봅니다. 또 다른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 제2, 제3 전시실도 한번 둘러봐야겠지요. 아유 안녕하세요. 조동균의 시간 속으로 전. 네, 그거 지금 전시하고 계신 거죠? 네네. 지금 개인전을 하시는 거지? 네, 제가 작가입니다. 근데 개인전을 왜 산속에서 하세요? 도예지를 많이 두고. 네.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제는 뭐 제가 그 설악산을 가기 위해서 자주 다니던 길이었는데. 아, 이 길이? 네네. 네. 미술관이 있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네. 근데 우리 관장님이 이번 가을에 잘 어울리는 그림이니까 한번 전시를 해보자고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네,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전시에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야 되고 네. 보시는 분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는 분들은 서울이나 도예지보다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예, 도시보다는 확실히 이제 관객이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이제 이 공간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그림이 이제 어떻게 느껴지는지 틀려지는데, 이 공간은 이 가을에 참 특별하게 그림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기보다는 단지 이 공간과 그림을 좋아할 수 있는 몇 사람만이라도 이걸 즐길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만족한다. 조동균 작가가 그린 시간 속으로 빠져들어 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선이라는 시각적 언어로 표현한 그의 연작. 단절되고 굴절되어 인간의 단편적인 기억으로 존재하는 시간은 반복적이지만 창조적인 자연의 신비입니다. 이거 무슨 집 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무슨 작품이에요? 네, 이것도 이게 같이 평면 작품하고 세트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그 평면으로만 보면은 관객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 평면을 이렇게 3차원적으로 재현해 놔가지고 이것과 연관해가지고서는 이제 작품을 이해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설치 작품이. 예. 제가 제 컨셉을 이렇게 전시를 했을 때 관객들이 뭐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려워하죠. 이미지가 없으니까 읽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이 작품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치 작품으로 재현을 해 놓으니까 아이들도 와서 이 작품이 이거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아주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 작품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잘 모르는 분야들한테는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 그렇죠. 저도 좀 공감이 돼요. 네. 이거를 좀 평면을 모르는데 이렇게 2, 3차원을 차원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좀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인재가 문학과 예술의 고장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군 시절 추억을 떠올릴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나이들이 청춘을 보낸 곳. 과연 최전방 군부대 주둔 지역답게 곳곳에 군사시설이 눈에 띄네요. 원통리에서 굽이굽이 더 북쪽으로 차를 달려가지고요. 과거의 영광이 잠든 마을 천도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제가 제대하고 나면 이쪽으로 방향 틀어가지고 오줌도 안 눈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십 년 만에 제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저도 이 지역 12사단 의무중대에 근무했었거든요. 저 보이는 저 천도리가요, 우리 12사단에 연대가 있던 곳이었는데, 옛날 이 천도리가 인제의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런 명칭까지 얻은 큰 도시였어요.
많이 변했을 거예요. 동부전선의 라스베가스라고 불리던 천돌이 한 집 건너 술집 한 집 건너 다방이었던 최고의 번화가는 이제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천돌이 토박이가 운영한다는 20년 넘은 맛집. 여기가 그 군인들이 많이 오는 식당이에요? 많이 그. 그렇죠. 옛날에는 엄청 많이 왔었죠. 근데 요즘에는 근데 여기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요새는 예 이런 거고 또 배달 음식 좋아하시고. 이게 뭐예요? 그건 치즈 등갈비. 치즈 등갈비 이거. 예, 쭈꾸미 볶음. 쭈꾸미 볶음. 예, 요거는 감자. 저 들깨 감자 들깨 감자 옹심이. 예, 예. 아 이걸 군인들이 요즘 군인들이 이걸 좋아한다고? 예, 예. 특이하니까 다 좋아해요. 야,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는 예. 이런 거는 있지도 않았지만은 그때는 그쵸. 예출 나오면요. 예. 짜장면 아니면은 뭐 짜장면이죠 뭐. 그쵸, 다 짜장면이 짜장면. 제일 유일했었던 거죠. 예. 예. 메뉴판을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걸 새삼 체감하게 되네요. 신세대 국군 장병들이 좋아한다는 메뉴는 어떤 맛일까요? 까마득한 후임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인기 메뉴로 식사를 한번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 입맛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우리 젊은이들하고 옛날 확실히 틀려요. 아주 깨냄새 나는 게 아주 예, 고슬고슬 예. 아주 들깨 맛있대요. 많이 넣어가지고 그것도 조금씩 드셔보시고 요 쭈꾸미도 한번 드셔보시고 나중에 요거는 밥 넣고 볶아 드시면 돼요. 예. 이거는 술안주로 이제 많이 드시죠. 요거는. 우리 장병들 여기 나오면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예. 요새는 다 이런 아니, 걸 또 좋아해요. 면회 와서 가족들하고도 여기 오잖아요. 예, 예. 가족들은 이제 오면은 주로 이제 갈비하고 예. 삼겹살, 애들 이제 고기를 먹이려고. 이런 건 안 먹이고. 자식들 고기 먹이려고. 고기 먹이려고. 예. 이거 하고 해서 또 대개 이제 오면- 요거 먹고 나서 또 이제 삼겹살 먹고 나서 요것도 별도로 이제 또 먹어. 예, 또 먹여요. 계속 먹이는구만. 예, 예. 아이고. 참 그게 맛있- 먹이는 게 부모는 다 자식들이 잘 먹으면은 그거 옛날에는 예. 군인들이 여기 배치 받아가지고 오면은 아, 그렇지. 부모들도 울고 자식들도 와서 완전히 진짜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됐지만 옛날에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울고 보이는 게- 그랬죠. 보이는 게 하늘이야. 그리고 또 여기 뭐 비포장 도로요. 그렇죠. 서울에서 5-6시간 거 걸려. 예, 그랬을 아침 거예요. 준비는 면회 오면은 예. 거의 오후에 떨어져요. 어. 우리 삼촌이 면회 왔는데, 예. 야, 참, 나보고 우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고. 아 누가 오고 싶어서 와서 삼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남들은 막 서울 후방에 떨어져, 너는 왜 하필 제전방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야? 아 이게 팔자예요. 어쩔 수 없어. 군대 생활은 서울에 있거나 도해지에 있거나 후방에 있거나 전방에 있거나 마찬가지야. 3년 여기서 훈련하고 나가면 돼. 오히려 더 우리가 나아. 응? 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적도 있었고 그땐 보초 쓰다가요 그 고양이 그려가지고 그때 그냥 그 깨 같은 것을 수첩 빼가지고 그게 뭐 쓰면 안 되거든 그거 즐거워야만 추억이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서럽고 힘들었던 군 시절 이야기도 한 보따리 풀기 시작하니 어찌나 재밌는지 며칠 밤낮을 풀어도 끝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우린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어야 나중에 추억이 되고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야 그러니까요. 군대 한번 가서 하봐라 이놈아 그 사람 돼서 나온다고잖아요. 군대 가면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야. 맞아요. 저는 군대 가서요 맞기도 많이 맞았지만은 저는 제가 배우 출신이에요. 배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연극 영화 전공하다 군대 왔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뭐 배우 된다고 그러니까 저 시키는 게 많았어요. 노래를 한번 해봐라. 그렇죠. 배우 노래 해봐라. 할 줄 아느냐? 할 줄 압니다. 그래 해봐라. 그래 해봐. 그럼 못하면 또 요 조인트 때리거든요. 어머머. 그 노래를 했어요. 웃으며 떠난다고 욕하지 마오. 겉으로는 웃어도 마음은 울고 가요. 천도리보다 좀 더 북쪽에 위치한 서와리까지 올라가니까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 천박이죠. 네. 여기서 휴전선까지 엄청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10km밖에 안 떨어져 여기는 있어요. 네. 옛날에 최전방이야. 네. 근데 최전방에 옛날엔 이런 게 없었는데 네. 여기 딱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이게 뭐 태양광열 무슨 전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전기 만드는 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는 교육하는 곳이에요. 교육. 그럼 저거를 네. 교육하는 거예요? 네. 태양열? 태양광도 교육하고 저희가 교육하는 건 이제 DMZ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DMZ 아까 주차장 들어오시면서 네. 보면 양옆이 이 철명으로 탁 막혀 있잖아요. 철벽으로요. 그렇죠. 철벽으로. 네, 그게 이제 뭐냐면 DMZ가 남북이 분단돼 있잖아요. 철조망에 의해서. 네. 그래서 들어오시면 주차장 들어오시면 양쪽에 이제 철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여기가 그런 걸 상징하는 네, DMZ를 상징하고 또 들어오시면 여기 보면은 건물들은 또 다 이렇게 길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통도 앞으로 DMZ가 분단돼 있지만 소통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서 DMZ가 이제 생태적인 가치도 있고요. 6.25 전쟁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의 교훈도 알아야 되고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평화, 생명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DMZ 전시관으로 가보니까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과 생태 환경 그리고 보존 가치에 대해서 자세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인해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땅이 탄생했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60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동안 DMZ 안에서 멸종위기 중인 사냥이 뛰놀고 수달이 헤엄치게 됐으니 말입니다. 특히 강원도 인제가 위치한 그 중동부 산악 지역은 높은 산들이 많고 숲이 울창하게 남아 있어서 곳곳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다양한 식생을 보존해 가고 있습니다. 용늪이라고 예. 대암산에 있는데 이게 인제 대암산 용늪인데요. 저게 높이가 한 1280m 되는데 습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습지보호 지역으로도 등록되고 국제적으로는 그 람사르 습지라고요. 네, 람사르. 예, 예. 그게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지정이 된 곳입니다. 저기 가면은 백두산에서만 볼 수 있는 비로용담이라는 꽃을 네. 남쪽에서는 유일하게 이 용늪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표피적으로 겉만 하는 식으로 DMZ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거기서 생식물도 자라고 무슨 곤충도 자라고 거기가 언제 또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고 그런 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 오면 혹시 저기 전망대 가셔가지고 휴전선 보셨냐고 그럼 사람들이 봤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왜냐면 휴전선은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DMZ가 휴전선 기점으로 북으로 2km, 남으로 2km 이렇게 해갖고 총 동서로 248km인데 휴전선은 임진강 하구에서 저기 강원도 고성 명오리까지 이런 편말로 돼 있어요. 예. 편말로 이렇게 200m 간격으로 꽂아놓은 건데 지금은 관리를 안 해요. 처음에는 남가북의 군사들이 관리를 했어요. 근데 70년대쯤 돼가지고 그때 이제 김신조가 68년도에 넘어왔잖아요. 예, 그렇지. 그리고 DMZ에 대한 방어가 이제 철저해진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만나면 막 싸우니까 이거를 관리를 안 하니까 안 보여요. 없어졌어요. 풀에 가리고 녹슬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판문점 정도 가야 군사분계선 표직판을 이렇게 딱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DMZ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요. 사실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고 왜 DMZ인지 DMZ는 무장을 하지 않은 비무장지대라는 거. 휴전선은 이렇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DMZ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특징들을 잘 가지고 있어서 서쪽은 새가 많고 습지가 많고 동쪽은 산이 많고 식물이 많고 동물이 많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제 오시면 설명을 꼭 같이 해드려야 그런 내용들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고 이리고 나서 저기 전망대라는 데를 가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죠. 알게 되죠. 이게 예습하고 가서 복습하는 동서에 분류되어 있는 네. 이런 동식물이라든지 이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곳에서는 특별한 자연농업 체험장도 조성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 위에서 보니까 무슨 정원 박람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건물의 지붕까지 녹지화해서 온통 푸른색으로 덮인 이 평화생명동산.
밭에는 아직 거두지 못한 농산물들이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네요. 가급적이면 여긴 거의 유기농이겠네, 그럼. 그죠? 네, 유기농을 건강. 넘어서서요. 아예 거의 뭐 자연농에 가까운 거죠. 부추도 겨울을 낳거든요, 제가. 부추. 네. 그럼 내년 봄에 저렇게 파란데 좀 있으면 다 수그러드는데 내년 봄에 부추 나오잖아요. 그럼 겨울을 난 부추는 남도 안 준대요. 약이라고 혼자 다 먹어요. 그렇지.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겨울 난 부추는 혼자 먹는다고. 네. 비료 한 번, 농약 한 번 치지 않은 건강한 배추가 훌쩍 맑고 깨끗한 자연이 키운 대파가 쑥쑥. 그나저나 이 많은 걸 누가 다 거두나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 부추요? 예. 저 부추, 이게 부추는 뽑는 게 아니고 이게 칼로 자르는 모양이죠? 근데 이게 그럼 언제 심었던 건데 지금 자르시는 거야? 봄에? 봄에 심어가지고 몇 번 비먹고. 아, 몇 번 비 먹었죠? 몇 번이나 비셨어요? 몰라요. 3번 비인가 봐요. 3번. 아, 이 부추가 이게 몸에 참 좋은 건데 어디에 좋아요 이거는요? 아야 참 실하다. 예? 이게 저 피가 맑아진다고. 피 맑아지고. 그리고 소화가 잘 돼요. 아, 소화 잘 되고요. 예. 아이고. 아니 언제 몇 시부터 나오시는데 이렇게 식사들은 하셨어요? 네. 도시락 싸우셨어? 아이고 그래야 되겠네. 아주 일찍 나와요. 일찍 나오세요. 아주 심심하지 않으. 아주 이거 재미있네요.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집에 계시면 뭐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돈도 벌고. 아, 돈도 벌고 재미도 들고 친구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소일거리 즐기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참, 이 농사라는 게 쉽진 않아요. 저도 간만에 낯을 들었습니다. 에야루야 노야 에야루야 노기여 차 뱃놀이 가잔다. 시어머니 죽고 니만 살면은 연료가 되느냐. 에야루야 노야 에야루야 노 어기여 차 뱃놀이 가잔다. 울타리엔 갓 캐낸 생땅콩이 주렁주렁 걸렸습니다. 제일 실한 거 하나 따서 맛을 한번 원래 이거 다 이렇게 씻어서 삶아 먹고 삶거나 이제 이렇게 볶아서 먹어요. 드시면 훨씬 더 맛있는데 안 그래도 이건 괜찮습니다. 실하게 잘 익어. 야! 네. 너가도 잘 여물어서요. 뭐 익혀서 먹거나 뭐 구워서 먹거나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뭐 이것도 고소네. 비료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좀 저는 의외로 강원도에서 땅콩이 참 잘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고창이 좀 유명한다고 하는데 저희 땅콩도 꽤 좋아요. 학생들이 요즘에 이런 농업 체험, 농업 교육 별로 안 받잖아요. 직접 이제 유기농업 교육을 하는 거죠. 이제 봄에 와서는 심고 여름에는 이제 또 풀도 이렇게 김매기도 해야 되고요. 가을 되면 하나씩 따서 맛보기도 하고 또 그걸 갖다가 식재료로 쓰면 이 채소 안 먹는 애들까지도 다 이렇게 좋게 맛있게 먹고 하거든요. 특히 학생들이 음식 가지고 요즘에 편식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많이 남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이나 지금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이나 다 이런데 공부 체험을 해줘야 이게 곡식이 아깝고 생양이 아깝고 아껴야 된다는 걸 심어줘야 된다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소나무 숲이 둘러싸인 또 다른 생명의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이 시가 떠오르지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님의 침묵 만해 한용운 선생의 글 중에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님의 침묵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오래전에 대학로에서 이게 님의 침묵 공연을 했어요. 뮤지컬로. 그때 만해 한용운 선생의 주인공은 김갑수 씨가 맡았고 저는 고종역을 맡아서 공연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모처럼 여기 또 만해 마을에 와서
한번 이것저것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만해 선생의 애국정신과 인류 평화의 염원을 계승하는 곳. 이 의지가 담긴 시구가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이 만해 마을은 어떤 곳인가요? 예, 이건 만해 마을은 지난 2003년도에 강원도의 강원의 얼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와 인제군 그리고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에서 건립했습니다. 옆에서는 한국 문학사의 대표적 시인이며 독립운동가시고 불교의 대선사이신 만해 한용운 선사의 그 위대한 삶과 문학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건립했습니다. 만해 선생의 저서와 친필 유품 등을 만나볼 수 있는 만해 문학박물관, 대선사인 그의 불교 사상, 항일 민족 시인인 그의 문학혼, 만해 선생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가 한 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1905년 인제 내설학 백담사로 출가하셔서 승려로 수련을 시작한 만해 선생. 그는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일제에 저항하며 불교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불교 청년운동, 물산 장려운동, 신간의 운동을 이끈 명실상부한 민족 지도자지요. 그러면서 독립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여성 화자의 사랑 노래로 형상화하는 높은 문학성도 보였지요. 근데 이 님의 침묵이 작품이 네. 그리고 또 한용운 선생이 네. 그 우리 문화사학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분입니까? 네, 그 님의 침묵은 1925년도에 이건 내설학 백담사에서 그 탈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듬해인 1926년도에 회동서관에서 이제 시집으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이 님의 침묵은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그 당시에는 혹심한 언론 탄압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국어로 문학적으로 대항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시인은 이 시집 님의 침묵에서 자유, 평등, 평화, 생명사상 이러한 것들을 시집 전편에 골고루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만해 한용운은 우리 근현대 시문학사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연 시인입니다. 또한 이 시집 님의 침묵은 우리 자유시의 그 새로운 시대를 연 그러한 시집으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에는요, 이 우리 한용운 시인께서는 인제가 고향이 아니시죠? 여기서 태어나시지 않은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예. 고향이 다른 곳 같던데. 네네. 예. 그 만해 한용운 시인은 1879년도에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7세가 되던 1905년도에 내설학 백담사로 입산 출가하셔서 득도를 하시고 이후 스님으로서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만해 한용운 시인은 이곳 백담사에서 우리나라 불멸의 시집 님의 침묵을 집필하셨고 이후에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스님으로서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충청남도 홍성군이 만해 선사께서 태어나신 육신의 고향이라고 한다면 이곳 내설학 인제는 정신의 고향, 사상의 고향이며 문학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 둘. 만해 선생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후손들이 누리게 된 평화. 이 평화를 소중히 지켜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만해 평화의 종을 울려봅니다. 평화의 종이 웅장한 파동으로 귀를 울린다면 평화의 시벽은 잔잔하게 마음을 울립니다. 평화를 바라는 국내의 시인들 작품들이 무려 310편이에요. 이 깊은 여운을 북카페에 앉아 잠시 다스려야겠습니다. 책 냄새와 오래된 LP 음반의 음악,
그리고 차 한 잔의 여유. 저는 인제에 와가지고요. 박인환 시인의 기념관도 다녀왔고 또 여기 만해 한용운 선생의 그 시혼에 대해서 좀 느끼고 있고 또 예술인 촌도 한번 다녀왔고 이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전에도 활동했었고 그분들이 여기 오면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인제군이 인구는 32,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지자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제군의 박물관이 무려 5개가 있습니다. 5개 박물관, 미술관이 있는데 특히 그 문학관이 이제 다녀오신 박인환 문학관, 우리가 만해문학박물관, 시집박물관 이렇게 해서 문학관이 무려 3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학관, 문학박물관이 3개가 있는 것은 우리 인제군이 유일합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그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이제 그러한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제군이 문양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을에 물든 도시네요. 오래전 만해 선생이 출가한 길을 따라 이번엔 백담사로 향합니다. 인제 용대리에서 백담사까지 오르는 내내 길 옆으로 눈부신 백담 계곡이 이어지는데요. 이 계곡의 깊은 물웅덩이가 무려 100개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위는 어쩜 이리 희고 물은 어쩜 이리 투명할까요? 이 하늘 높고 공기 맑고 오면서 보니까 이 길도 넓어졌고요. 참 너무너무나 옛날하고는 판이합니다. 저한테는 여기가 추억이 있는 곳이죠. 한 70년 아니야, 90년 초에 우리 한지봉 세 가족 같이 함께했던 이면식, 임채무 또 등등 몇 사람이 그때 이곳에 전두환 대통령이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이었군요. 그 시절에 잠시 와서 얼굴도 뵙고 그랬는데 한 30년 됐네요. 추억인 이 거리. 입구부터 가을 정취가 물씬 풍겨집니다.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단풍 명소답게 가을철 백담사를 찾는 사람들이 무척 많더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들 찾아온다고 합니다. 야, 물 맑다. 환상이야, 환상. 완전 이게 그림이죠, 이게. 와. 백담사 앞 냇가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수많은 돌탑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물반 탑반이라고 할까요? 진짜 물 맑아. 저 맑은 물에는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 맑은 물을 보니까 시상이 떠오르네. 백담사는 서기 647년에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된 설악산의 사찰입니다. 내설악 아주 깊은 오지에 자리 잡고 있어 옛날에는 좀처럼 찾기 힘든 수행처였지요. 스님, 독립운동가, 시인, 정치인 등 많은 인물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중정에는 이 땅의 역사를 말없이 지켜봐온 3층 석탑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묵한 역사의 산증인. 제가 이 방의 주인을 만났을 때도 지켜보고 있었겠네요. 만해 선생이 출가한 사찰이기에 이곳에서는 만해 선생의 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그리운 것은 다 님이라. 그럼 저는 인제에 님이 참 많은 것 같네요. 여행 끝에서 저도 소망을 담아 돌탑을 하나 쌓았습니다. 다녀간 이들의 소망이 찾아올 이들에게 선물 같은 풍경이 되는 것.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면 이곳의 돌탑들이 품고 있는 소망은 참 소중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왜 인제 왔냐고. 제가 군대생활 여기서 한지 한 50년 됐는데 50년 후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만약에 뭐 변하기도 했지만 이 산은 그리고 백담선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입니다. 이 11월이 가면 가을이 다 넘어가는데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가지고 단풍 구경 한번 하시는 것도 오래오래 머리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흘러간 계절을 품은 나뭇잎이 추억처럼 떨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추억이 나뭇잎처럼 밟힙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마음은 따뜻해지는 만추 속으로의 여행. 잊어선 안 되는 이 땅의 역사와 잊을 수 없는 젊은 날의 추억이 발길을 이끄는 여행. 보내고 싶지 않은 이 가을의 끝을 잡고 강원도 인제로 감성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낙엽처럼 지나간 계절들 위로 계속 쌓여가는 지금의 시간들이 언젠가 또 다른 추억이 되어 당신의 여행을 이끌 겁니다.